하루 시장 움직임만 좀 놓고 보자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출렁이었었고요. 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 부품 전반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제 시장이 관심이 미국의 3월 CPI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변동성을 또 주게 될지 시선이 몰립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여기서 50백 더 가나 오히려 50백 빠지나가 오늘 9시 반에 네. CPI가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 지수 수준에서 네. 100포인트 정도를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결정이 될 100포인트 것이다. 에너지는 안 나올 것 같고 네네. 한 50포인트, 50 2600 정도. 그리고 그럴 때는 CPI가 4.9, 5.0 무조건 밑으로 내려서 발표. 지금 3월 미국의 CPI가 예상치가 한 5.1 정도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예측 우리 여기 보면은 전번에 발표가 6.0이었고 네. 예측치가 5.인데 한 10개 주요 은행들이 그 예측하는 게 쫙 나오거든요. 네. 5.1에서 5.2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많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한 번 더 급등을 하려고 그러면 4자가 보여야 돼요. 그런데 저는 5.2나 5.3 나올 것 같아요. 저도 통밥으로 이렇게 대충 예측이 어떻게 하냐면 네. 이게 3월 때 이제 발표된 2월 수치가 6.0 확정치 나왔고 그 사이에 에너지가 올랐어요. 60불짜리가 80불로 WTI가. 요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중고차 가격. 네. 지금 그동안에 빅테크 주식들이 몇만 명씩 감원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고용지표가 안 떨어진 건 그분들이 서비스업 가는 사람들은 그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사업한다 자영업한다면 미국은 자동차를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럼 그게 또 중고차 가격을 건드리나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 쉘터 부분은 안 빠져요. 네. 간단히 얘기해서 임대료라든지 부동산 관련돼가 이건 안 빠져요. 그래서 요게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게 이게 어떤 WTI 이게 뭔가 그 CPI 영향을 주나 또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주나 이 가솔린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거고 그리고 대충 예측이 대부분들 뭐 버클레이나 HSBC나 뭐 JP모간이나 대부분들 다 5.1에서 5.2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장 컨센서스에 이거 부합하면 그냥 발표 나오고 나서 나스닥 선물하고 야간 시장에서 선물이 어떻게 작동하나가 정답인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방송에 딱 결과 나올 때 이게 야간 시장에서 나스닥 선물이 팍 치나 떨어지나 그거 보고 우리 판단해 보죠. 네. 그리고 만약에 상상외로 5.5나 6.5면 이건 시장은 그냥 바로 폭락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나와야 되냐면 5월 달에 금리 인상 없어. 그리고 이제 곧 조만간 금리 인하까지 감행할 거야. 그럼 빅테크주가 여기서 치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감산으로 저는 삼성전자 감산 효과가 지수 50포인트 올린 것 같아요. 50포인트를 네. 2,500에서 2,550을 그냥 감산 효과를 올려놓는데 삼성전자 올려놓고 그때 시스템 반도체들 뭐 미래 반도체 같이 올렸는데 근데 딱 데이터를 보니까 그 급등 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오히려 이제 미국 밸류체인 공장 짓고 그다음 부품단 되고 그다음에 그때 또 뉴스가 또 우리 이벤트 들어가면 대통령 딱 옆에 해갖고 정유서 회장님이 29년 만에 화성에다가 뭐 전기차 공장 짓는다는 둥. 그다음에 미국 또 여러 가지 전기차 또 미국도 앞으로 몇 년간은 또 60몇 프로는 전기차 이렇게 불을 지르는 뉴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자동차 부품단으로 제가 4, 5개월 동안 현대위아 치던 주식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4, 5개월 동안 현대위아 들고 있다는 거는요. 도 닦는 기분이에요. 1월 시장이 달부터 워낙에 그죠?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쏠렸어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네. 뭐 그때 로봇이든 AI든 맞죠. 이런 종목들이 네. 그냥 100%짜리가 수두룩딱싹 나왔는데 나는 우량주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빠져요. 그냥 가슴 치는 거죠, 그냥. 그런데 그게 움직여요. 이것도 하나의 징후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봅니다. 네. 요게 녹색이 오늘 뭐 4자를 보거나 나스닥물이 추가 급등해서 이제 CPI가 긍정당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5월달 금리 동결 이런 케이스로 나오면 우리가 2,600 정도는 구경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이걸 더 치고 나가서보다는 4월 26일에서 왜 이렇게 꺾이는 모양을 보였냐면 이때부터 미국 기업이 그 빅테크가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컨센서스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테슬라는 벌써 흘러내리고 있고 다른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잘못하면 5월달 셀인 메이가 나올까 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파란색 시나리오는 오늘 고점 찍고 무조건 이거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5.5 이상 발표할 때. 이거는 벌써 오늘 9시 반에 벌써 그 징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장은 이런데 이 나스닥 보세요. 얘는 3월 31일 날 고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 일수 한 6, 7일 동안 12,200원 저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빠지는 않아요. 12,000원만 깨면 다시 돌리고 가요. 그러니까 제자리 뛰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양갈래길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CPI에 따라 12,500을 타치하고 가냐 아니면 다시 11,500을 구경하냐가 오늘 변곡점 같아요. 이게 빅테크나 IT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나스닥 선물은 더 심해요. 지금 13,000을 중심으로 지금 거의 한 10일 동안 13,000만 깨면 돌려요. 오늘 지금도 나스닥 선물 보면 위아래 10포인트 마이너스 10포인트 플러스해서 그냥 옆으로 행보만 하고 있어요. 눈치. 그러니까 9시 반 발표되자마자 방향을 정해줄 것 같아요. 이게 내일까지 나스닥을 결정할 거고 이게 그동안 3월 14일부터 올라간 흐름에 한 단계 더 랠리 줄 거냐 아니면 꺾일 거냐. 이게 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는 주도주 재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즉 삼성전자 여기서 더 가줘야 시스템 반도체 조종하게 다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삼성전자 SK가 이제 쇼스로 걸려버리면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면 그걸 메꾸는 게 현대차, 기아, 현대 위아, 그다음 현대 오토 에버 이런 종목들이 터닝하면서 자동차 부품단으로라든지 뭐 제가 계속 가는 원전의 G2파워라든지 두산인파 이런 걸로 가든지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네오미 빅데이터로 자꾸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동수자산업. 네. 그런 종목들 뭐 한미 글로벌이나 이런 종목으로 갑자기 주도주 재편 현상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 또 목요일입니다. 옵션 만기. 만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변화가 요새 변동성 전략을 어마무시하게 삼성전자 2, 3천 원에 이 꼬리 변동성 전략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저는 어쩌면 6월 말까지의 영향을 미치는 장 굉장히 중요한 날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곧 이제 9시 반쯤에 발표될 미국의 3월 CPI 결과 발표가 앞으로의 시장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할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간중간에 언급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금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7일에 감산을 공식한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까지도 올랐고요. 장중에는 조금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랐고 삼성전자가 이끈 코스피 2,500 돌파 이후 2,550포인트 선까지 달성. 굉장히 의미 있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이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산 효과가 간단하게 해서 SK 하이닉스 살렸고 85,000 안 깨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올랐는데 예. 저는 땅 그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리 그걸 이용해서 종목의 시스템 반도체는 팔아먹은 것 같아요. 차익 실현 이거를 이용해서 미래 반도체든지 SNS텍이든지 한 샘플링을 제가 30개를 돌려보거든요. 네. 말로는 이제 DDR4를 감산하고 DDR5 시스템 반도체를 막 움직여서 하는데 분위기는 그러면 전공정 같은 거 조종하고 후공정으로 막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같이 조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집중했던 DBIT 또 어떻습니까? 8만 원만 가면 두들겨 맞거든요. 네. 8만 원만 가면. 그러니까 저는 이 잠정 실적 발표로 이 그림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제가 이 4월 6일 날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쁘면 어떡하지 해갖고 이날 급락시키고 이날이 위클리 옵션 만기에 이 위클리 옵션 만기 변동성 옵션 시장이 얼마 나오나 한번 수치로 보시죠. 그리고 감산할 때는 실적이 쇼크 아닙니까? 뭐 1조도 안 되고 6천억인데 네. 그거 싹 안 보잖아요. 감산이란다 하고 삼성전자가 갭으로 상승하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이 에너지가 선물을 320단에서 335단까지 거의 15포인트를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이후로 연속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업황이나 이런 그 애널리스트들의 업황적 시각이 아니라 파생 상품 구조적 시각으로만 간단히 해서 변동성 머니게임 시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네. 올려놓고 팔 수 있는 폭탄 제조한 것 같아요. 여기서 CPI가 나쁘게 나오면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이날 4월 6일 날 삼성 발표 전에 현물에 3천억 무려 2조를 때렸습니다. 파생시장에서 요새 1, 2조가 하루 만에 왔다 갔다 엎어치기 덧치기예요. 네. 그러면서 이날 위클리 옵션 만기인데 이 옵션 시장에서 이런 수치가 보입니다. 800%, 1600%, 100만 원 넣었다면 8배, 16배 이짜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4월 6일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본은 이제 보세요. 삼성전자 감산하면서 325를 뚫어가면서 이게 325가 파생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맥점입니다. 2,500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오늘 CPI가 5.5 이상 나오죠. 325 바로 구경합니다. 그때 삼성전자 올린 걸 그대로 빼버릴 거예요. 네. 325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보세요. 이때 요 수치를 한번 딱 봐주세요. 요게 그 이후로 이렇게 이제 제가 335와 337.5 요 수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옆에 수치 한번 보세요. 환산지수 2580. 337.5는 거의 2600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걸 프리미엄이라고 그러거든요. 가격 0.07, 0.35. 이게 행사가 불능한데 가능하면서 이게 거의 3배에서 5배짜리가 팍 나와주면 이건 상방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수의 목표치를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의 뭐 다른 기준을 보지만 저는 옵션의 행사 가격이 실현 가능한 확률이 되냐 안 되냐 갖고 이번 시장이 어느 정도 에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00 가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고 통계치가 다다닥 나옵니다. 이 선물 337.5가 행사돼야 되고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요때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64,000원짜리를 62,000원까지 2,000원을 죽이면서 외가격 옵션을 800에서 16배 만들었다면 여기서 이 급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4월 10일부터 더 치고 나갑니까? 삼성전자 보세요. 더 치고 나가지 않아요. 이걸 뚫어줘야 돼요. 그런데 첫날 보세요. 실적 발표 무려 1,300만 주 샀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1,000만, 2,000만이 계속 돌았으면 제가 신뢰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딱 보면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런데 1,300만 주, 400만 주, 100만 주, 300만.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오늘 CPI 발표에서 이게 이제 다시 500만 주, 1,000만 주 증가하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67,000원 뚫어주면 상방 뚫려요. 그러면 2,600까지 가고 나스닥은 12,200을 뚫어갖고 12,500 가고 그러면 그런 환경이 뭐예요? 그동안 조정한 테슬라, 애플 이런 것들이 급등해주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12,200이 쌍봉 아니었습니까? 이걸 뚫고 가는 뭐 300이든 500이든 더 뚫고 가주는 에너지가 나오고 그게 내일이라도 당장 나와줘야 돼요. 오늘 밤부터. 그런데 그게 반대로 가요. 엎어치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오늘이 쌍갈래길? 이제 위로 한 번 더 가느냐? 이제 그동안 올려놓은 것 같고, 이제
뭐랄까 그동안 주도했던 거 엎어치기 들어가면서 주도주가 다른 쪽으로 가냐.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원전,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네옴시티 건설기계, 그리고 심지어는 바이오 네. 이런 쪽으로 주도주 재편이 나오냐. 이게 CPI의 수치의 변동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만약에 CPI 결과치가 시장이 예상하는 5.1 이하로 나왔을 때 시장이 조금 환호를 하게 된다면 빅테크 관련주들이 오를 수도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2차 전지니 그 외에 오늘 오른 자동차 부품 단위니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에코프로가 부러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이 좀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그쵸.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에코프로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40만 원, 80만 원이면 60만 원 절대 깨면 안 돼요. 이게 이걸 깨면 다시 3, 40만 원 봅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면 그게 자동차 부품이나 충전소, 빅데이터가 요새 충전소.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어제도 그렇고. 예. 2차 전지나 자동차 많이 팔리면 뭐해? 충전소 거점이 안 돼서 열받는데. 그러니까 충전소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에너지가 최근 3일 동안 막 특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차 기아는 SL 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SL 이제 3만 2, 3천 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거 팔아서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전번 시간 때 얘기했는데 현대공업이 그 현대차 보면 한국 고속충전소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고속충전 그러니까 인프라 그걸 구축하려고 해서 그 지분을 20 몇 프로 갖고 있는 회사가 현대공업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공업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텍 그다음에 뭐 현대 롯데 그리고 많아요. 그 이마트도 엮을 수 있고 다들 그냥 그다음에 SK 네트워크스 중고차 사업하는 사람들도 엮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유소가 거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유소를 뭐 현대 오일뱅크나 뭐 이런 칼텍스나 이런 것들 갖고 있는 협력회사들이나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다 엮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네. 대형주는 큰 게임들이 안 나와요. 현대기아차가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 현대기아 10에서 20 먹느니 우리가 노상 강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10에서 20% 먹느니 DBI텍 갖고 50답을 SNS텍 갖고 이게 중소형주의 수익률 게임, 상대 속도 수익률 게임 같은 기간 이걸 제일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 똑같은 얘기예요.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것, 현대차 이런 것들 지금 가격 오히려 기아는 6만 원대 사서 9만 원대 이게 박스 하단 상단이 너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새롭게 돌파하려면 저는 새로운 호흡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네. 오늘 CPI 발표되고 나서 1,000만, 2천만 원 단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네. 이 시장이 정확하게 2021년도 1월 10일인가 11일 날 9만 전자 찍고 그때부터 그냥 삼성전자가 망가졌거든요. 근데 그 트리거가 8월 11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 그래프를 보세요. 2020년 팬데믹 때 4만 2천 원에서 이 삼성전자가 거의 9만 원대까지 급등하고 나서 요 날입니다. 요 날. 한번 올려놓고 죽였다가 다시 간 날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파란 박스를 그어놨지 않습니까? 파란 박스. 이때 이제 8만 전자 8자가 7자로 바뀐 날입니다. 네. 이때 이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8월 11일부터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3천 살짝까지 다시 돌아서면서 이제 다시 가 했던 자리예요. 네. 그래서 10만 원도 넘어간다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쐐기를 박는 걸 보십시오. 8월 10일 날 이 추세적으로 매도하다 1,300만 주 하루에. 그 다음 날이 2,200만 주. 전 이거 처음 봅니다. 하루 만에 3,100만 주 때리는 거.
삼성전자 그 투자 거래 역사상 네. 하루 3일 연속 1,000만 주, 2,000만 주, 3,000만 주 때린 거 이게. 그러면서 팔자를 7만 보면서 이때 2021년 8월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매도해요.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매도해요. 그리고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포트 줄인다고 지속적으로 매도하면서 그때 엔솔만 사줬어요. 이게 그날이거든요. 이걸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1,000만 주 봤잖아요. 네. 1,000만짜리, 2,000만, 3,000만짜리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7자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스위칭 되고 MSCI 천지주식 될 때까지 얘네가 롱으로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이건 2,600이 아니에요. 그럼 3,000간 다 떠들 거예요. 그런데 그거 검증이 오늘부터 6월 달까지 이 거래량의 연속성 1,000만 단위가 팍팍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동안 했던 거를 엎어치기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엎어치기 들어갈 확률이 5.5 이상 되면 이거 엎어치기 자동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장 애매한 게 5.0에서 5.2 발표할 때. 시장의 컨센으로 부합되는 경우? 예. 예. 이건 코에 걸면 코골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할 것 같아. 그러면 주도주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예, 바뀔 것 원전, 같아요. 뭐 예. 부품단, 자동차 부품단 예.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왜냐하면 말씀이시죠? 안 올라간 거 건들지 이게 애매할 때는 네. 삼성전자를 그리고 확정치랑 이달 말에 그 빅테크가 4월 24일부터 시작하거든요. 테슬라. 실적 발표요? 예. 네. 그거 확인할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벌써 한 15일 지나서거든요. 네. 그때까지 시장은 IT는 소부장은 늘어지거나 개별주 조정하거나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점에는 온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잠시 2차 전지 관련주 언급을 했었는데요. 에코프로 형제 과열주의보가 확산되고 있다. 관련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5년 이상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이미 너무나 급등해 있다. 하나증권에서는 매도 리포트를 내기도 했거든요. 대표님, 에코프로의 주가가 하루 만에 16% 이렇게 급락하는 게 사실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하고 다시 갈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앞으로의 흐름이 좀 어떨지. 근데 네. 저는 에코프로 그 실적 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 쭉 들여다보면 뭐 실적은 주가 대비해서 저는 40만 원이 적정 가격 같아요. 예? 이거는 80만 원 오버슈팅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분위기나 또 여러 가지의 또 그 뭐라 그럴까 헤지펀드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에코플로의 가장 큰 걱정이 대주주 탐욕이 들어올까 봐. 우리 전번 시간에 모래 무더기에 그 트리거 해갖고 모래하면 팍 무너지듯이. 네. 그럼 에코프로가 무너지는 요인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듬 가격 폭락. 리듬 가격. 리튬. 리튬. 예. 지금 리튬이 올라갔다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리거가 하나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대주주의 탐욕. 요때다 하고 자금 조달하는 거. 채권 시장 조달하기 힘들거든요. 그만요. 그럼 뭐 할까요? 옛날 그 세티언 삼형제가 그랬거든요. 예. 서중에서 일주일마다 나오고 뭐 합병한다고 그러면서 분위기 막 해갖고 공공연지 놓고 유상, 무상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3년간 또 나갔다 오셨잖아요. 이게 또 이것도 그렇게 봐. 지금 보시면 1월 3일 기준으로 제가 토요일 요번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말에 단계별로 올라간 종목들 간단히 해서 이거 기준으로요. 작년 9월 30일부터 그 종합주가 지수가 그 20% 올랐어요. 네. 이게 2134입니다. 1월 3일 기준으로 2180, 17% 올랐어요. 그다음에 3월 14일 기준으로는 9% 올랐어요. 저는 주도주는 여기에 5배예요. 그러면 20%는 곱하기 하면 100%잖아요. 이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요 1월 3일도 요거 18%니까 이거 대충 100% 이상 올라간 건 뭐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9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종목에서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어마무시한 게 많아요. 9월 30일은. 뭐 무슨 이상한 이건 제끼겠습니다. 중앙 DM은 1000%, 그다음 자이글 700%, 셀바스 SK 500%, 금양 400%, 에코프로 400%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번에 그리고 이 전체에
근데 그게 몇 프로냐? 2,469 중에 83개더라고. 100% 이상 카운트 계산하니까. 3%입니다. 3%.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에서는요.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2개예요. 2개. 코스피 100% 200. 이상 상승한 종목이요. 예. 딱 여기 메리츠 금융지주랑 DB하이텍입니다. 코스피 200 우량 종목들의 에너지가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보다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예요. 메리츠 금융지주 부동산 피해 문제다 얘가 100% 갖고 DB하이텍 100% 갖고 나머지는 포스코 퓨처, 포스코 케미칼 이른바 97%,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이로 아이테크놀로지, 포스코 홀딩스가 그나마 명함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1월 3일 기준으로 1등이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에코프로 자이글입니다. 근데 셀바스 헬스케어 어떤 짓을 했어요? 대주주가 3일 만에 300만 주를 엎어버립니다. 주주 배정합니다. 이게 대주주 탐욕이거든요. 그 통제도 안 돼요. 주주 배정시키고 300만 주를 때려요. 3일 만에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자이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어떤 논리가 나냐면 CB를 발행하거나 유무상증자라거나 희석화 전략으로 빠져나올까 봐. 그러면 에코프로의 두 번째 트리거는 뭐예요? 유무상증자예요. 그러면 이거 희석해갖고 그러면 대충 그 옛날에 시젠도 그랬고 셀티는 삼형제도 그렇고 1년에서 3년 고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절대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뭐 시장에 에코프로 있는 투자자와 없는 투자자의 뭐 여러 가지 그 가십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제가 40년 가면서 그런 얘기 나올 때는 그 옆에도 안 가는 게 정답이에요. 안 가는 게. 그리고 최근에 무모하게 들어가신 분은 빨리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이게 대주 탐욕에 걸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엮여 들어갑니다. 대표님,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빠지는 양상이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셀바스에서 이렇게 빠져요. 급락을 하나요? 아니요. 그냥 가랑비에 어떻게 흘러내리면.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대주주가 반드시 뭐 해요. 관리한다고. 그게 약간의 희망을 또 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급등했던 뭐 박셀바이오니 시젠이니 셀바 이런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급등한 종목들 1년에서 3년 동안 그냥 흘러내서 이건 토막을 만들어요. 30% 50% 빼지 않습니다. 갖다 해서 밑바닥에서 500%에서 1000% 이상 간 거는 고점에서 토막을 만듭니다. 대신 가격은 토막이지만 그 사이에 희석화를 어마무시하게 해요. 그럼 수량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돈 그냥 무상이면 그냥 늘어날 거고 유상이면 돈을 집어넣어야 늘어날 거고 CB 전환은 대주주들끼리만 늘어날 거고 이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급등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1월 3일 기준으로 100% 이상 옆에 가지 마세요. 새로운 거 찾는 게 더 낫습니다. 그냥 지금 외롭게 징글징글하게 안 오른 거를 다시 새롭게 주도주 재편 나올 때 할 수 있는 걸 갖고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로 좀 매기가 확산이 됐었잖아요. 2차전지 관련주도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에코프로 지력 보고 판단할게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빠지냐 올라가느냐 갖고 판단할게요. 그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대표님? 삼성전자와. 이거 CPI가 선물이 발표가 됐군요. 예, 지금 급등을 하네요. 그러면 대충 뭐 낮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좀 채팅창에서 여기는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하시는 분들은 좀 대충 뭐 5.0이나 4.9 얘기 좀 이게 뭐 숫자적으로 보면 이거는 CPI 요약 나오네요. 잠깐만요. 네, 저도 지금 기사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5.0. 올려주고 계신데 5.0이 나왔다고. 5.0. 네. 그럼 시장 하회니까 컨센서스 하회니까. 예. 시장이 4.9보다 못하지만 예. 5.0이니까 요거는 대신 근데 애매하지 않습니까? 4자는 안 받고. 네. 근데 올랐으니까. 그러면 선물로는 이건 한 3에서 5포인트짜리입니다. 그럼 지수로는 갖다 해서 30포인트짜리.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정도는 위쪽으로 방향을 열 수 있다. 요게 그냥 5.0 수준이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이 네. 올랐다 빠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
337.5와 340 정도 환산 지수로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대표님 내일장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6월 말까지 오늘 나올 CPI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는 안 쳤네요. 4.9, 5.0이면 대충 1%, 2% 에너지는 나와요. 4.5면 한 3% 정도 에너지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1%라면 그게 34에서 40 정도거든요. 네. 예. 그러면 나스닥이 이제 오늘 1%라고 그러면 한 150에서 200 정도. 근데 문제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장중에 고가고 윗골이 달렸어요. 오늘 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나는 그거보다 예. 이 정도 나왔는데도 또 파워장 나와서 5월 달에 25 피해! 이러면 초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위기가 이제 동결로 가고 금리 인하 이런 거 나와야 우리 시장에서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요새 증권주가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건설주 올라가는 게 이 부분을 다시 연동해서 지수를 받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2,600 뚫으려면 삼성전자 혼자 갖고 안 돼요. 현대차, 기아가 같이 동반해주면서 밑에 은행, 증권 이런 것들이 따라 올라가줘야 50배기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냥 2차 전지 이 두 가지만 가면 이거 안 돼요, 지수는. 그냥 감산 효과로 2,500짜리를 2,550이나 2,570 정도 오늘 5.0은 2,550이나 2,570 정도. 그리고 이제는 각 연준이 의장 입을 봐야겠네요. 네. 네, 그걸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좀 해봤고요. 2차 전지주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간단히 해서 네. 주식시장에서 최대 악재가 최고로 급등한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악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주는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게 안 빠지려면 네. 이쪽에서 이걸 받쳐주는 에너지, 그게 충전소 관련된 종목이거나 아니면 펫배터리 이런 것들이 밑에서 순환을 시켜주면 떨어지는 게 제자리 뛰면서 안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에너지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순환되는 것이 끝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계속 유동성이 일로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대장이 위에서 잘 버티죠. 대장이 꺾여 내려오면 그동안 후발주 없어요. 그럼 돈이 싹 다른 걸로 갑니다. 다른 섹터에 또 선도주가 딱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런 걸로 휩쓸리게 되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시장에 4, 5, 6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빅테크주나 2차 전지는 4월 말부터 실적을 볼래요. 네. 미국도. 실적들이 그래서 또 부채 한도라든지 세리메이 또 갖다 팔아갖고 또 변동성 자꾸 유도하는지 컨센서스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2차 전지주는 실적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저희 좀 DB에 관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를 하느니 차라리 DB나 DB 하이텍을 보자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하셨었고 이게 또 지분 관련 거버넌스와 엮여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DB 하이텍은 8만 원 선에서 차익 실현을 하자 DB 쪽에 낫겠다. 주가는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대표님?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8만원 가면 두들겨 맞고 7만 원 초입이나 깨면 다시 사자 그렇고 그 사이에는 DB 하이텍에나 집중하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DB에 집중하자고 DB에. 하셨죠. 예. 그러면 이게 그때 우리가 이 그림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김주 회장님 이 두 분의 여기에 이제 강서프 펀드가 얹혀갖고 뭔가 지분 싸움이 어떻게 되나 이걸 보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DB 하이텍이 이거 한번 DB 그룹을 한번 구조를 한번 보세요. 네. 모든 게 이게 보험 금융 전문 회사입니다. 그렇죠? DB 금융투자, DB 생명, DB 손해보험, DB 캐피탈, DB 저축은행, DB 자산운용. 그러다가 똥따지 같이 DB 하이텍 똥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누가 DB가 지배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DB 하이텍 12%인데 이 DB 이걸 구조 이걸 지배하는 게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냐? 아까 다시
이 누님 쪽으로 가냐. 이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김남호 현 DB그룹 회장한테 가나. 지금 싸움의 구도는 요 아버님하고 요쪽을 한편, 이분 독립. 요렇게 구조를 지금 잡아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얹히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분의 지배 구조가 높아져야겠죠. 그러면 지배 구조 어떻게 하냐? DB를 흔들어서 갑니다. 요번에 우리가 그때 전번 시간에 얘기할 때가 요때입니다. 1,700원. 네. 요거가 2,500원 도배해서 3,000원 가면 한번 때려보자 그랬죠. 실제 3,100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70%나 급등했어요. 단기간에. 네. 그리고 지금 조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2,500원 아래까지 흔드나 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매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마표는 바로 쭉 뽑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 겁니다. 근데 이 흔들 저가와 고가 진폭이 어떤 때는 50에서 100이 왔다 갔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흔들 것 같거든요. 이 작업이 한 3개월 될지 5개월 될지 요거 갖고 한번 이 거버넌스 게임이 굉장히 무서운 게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분에서 이 회사가 누구한테 가나 이 싸움이거든요. 대표님 말씀은 DB의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조금 흔들릴 때 사봐도 된다? 금액 정해갖고 예. 뭐 2,000원단 초입에서 사서 3,000원과 4,000원단 팔고 그러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다 보면 그 강성부 펀드에 들어간 그 지분 돈이 실제 주인이 어떤 건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7% 지분 이렇게 보면 이게 강성부가 그 펀드가 운영하는 돈이지만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대작을 하나 만들어서 100억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랄까 투자 총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갖고 자금을 조달해서 어떤 분은 이자 얼마에 어떤 분은 갖다 해서 배우들이나 어떤 작업일 때는 갖다 해서 성공하면 성공 보수 수수료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이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프라임 브로커라고 그래요. 프라임 브로커. 은행이나 무슨 돈을 끌어다가 일정 자금만큼 어떤 기간에 이자 비용만 주는 돈이 있고 네. 어떤 돈은 갖다 해서 지분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나중에 최종 결산의 수익까지도 배분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가진 또 돈들도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거는 강성부 펀드가 대리인일 때. 이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럼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블록딜로 가버립니다. 나중에는. 이게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 지금 그런 싸움이 또 걸려있는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요새. 이분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신들러하고 현대 엘리베이터에 요새 이쪽 관련돼서 막 이런 뉴스 많이 봤죠. 현정원 1,700억 소송, 신들러 대법의 강제 집행 신청.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신들러 측은 법무법인 김행장이 대표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현 회장님 섹터는 법무법인 세종. 그래서 김행장과 세종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 집행 신청은 이거는 의미 없어요. 가장 무서운 거는 집행문 부여 신청이 만약에 취득되면 이건 난리 납니다. 그럼 바로 차압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신들러가 승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 회장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단적으로 잡고 있는데 굉장히 곤란한 에너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김앤장, 세종 이 집행문 부여 신청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 싸움 이것도 거버넌스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이렇게 2만 원대짜리가 갑자기 3만 5천 원까지 이렇게 급등. 만약에 집행문 부여하면요. 이거는 어디까지 갈지는 이거는 싸워보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의 목적으로 들여다볼 정도인가요? 아니면 정말 투자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대표님? 바닥은 아니고요.
이쪽 법률 쪽을 잘 알고 네. 감이 있는 분들은 이쪽도 DB와 비슷하게 우리나라 대표 법무부인 진검선무 그 어마무시한 싸움이거든. 네. 회사가 뺏기냐 뺏기지 않느냐 싸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여다보시면서 이 집행부 부여를 받을 확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제2의 머니게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가장 무서운 에너지가 지분 싸움입니다. 네. 이게 업황의 실적보다 단기간에 이 주인이 바뀐 그런 싸움이라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돈을 막 쓰거든요. 네. 최근에 봤잖아요. SM. 예,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싸움, 서로들 그냥 지분 싸움 막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에너지입니다. 대표님, LG그룹주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좀 해석하고 접근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습니다. 영국 투자회사 실체스터가 일반 투자 목적으로 5% 지분을 사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LG 관련해서도 좀 물어봐 달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근데 예. LG나 우리 헤지펀드 사모펀드는 그 철옹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헤지펀드 들어오든 네. 얘네들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 안 돼요. 배당만 좀 어떻게 뭐 정도. 그리고 LG그룹 주가를 가만 보세요. 네. 그 엔솔하고 LG화학 분할할 때 LG화학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팔고 LG 엔솔만 가라. 그때가 40만 원이었어요. 지금 LG화학이 얼마입니까? 다 망한다는 회사가. 그리고 최근에 LG전자, 삼성전자 수익보다 LG그룹 수익이 더 나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바늘 찔러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세계에서는 LG 건드리면 건드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치나요? 별로 큰 게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싸움이 안 될 거예요. 이런 데는 취약하고 나쁜 데에서 싸움이 나옵니다. 아까 DB 같이 취약한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이 취약한데요. 업황도 취약하고 회사도 다담보 잡고 실적도 별로 그 지배구조 이렇게 해서 취약하고 이런데 공략해야 그러니까 기업 사냥꾼들이 그 튼튼한 거 공략해서 지손해거든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면 아웃되거든요. 걔네들은 급한 자금 조달해갖고 쓰는 거니까 네. 이자병하다 아웃돼 버려요. 그런데 이런 취약한데 그러면 대주주가 오히려 그 협상을 하거나 이런 딜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그 기업 사냥꾼들이나 헤지펀드 건드리는 거는 지배 구조가 취약하고 뭔가 찔러서 뭔가 흔들 수 있는. 우리가 SK그룹 건들 때 소버린이 언제 건드렸어요? 대통령 SK 글로벌 사태 나오고 뭐 분식회계 나오고 이럴 때 건드리잖아요. 가장 취약할 때 건드리거든요. LG그룹 지금 그 상속 그거 갖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원전 및 전력 설비 관련주 쪽에서 보라고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G2파워, 한정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을 좀 꼽아주셨었거든요. 주가 흐름도 괜찮았고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근데 G2파워도요. 네. 우리가 이 그림 보세요. 6,000원, 8,000원에서 우리가 14,000원과 18,000원 오면 이거 비율 매도하자고 떠들었던 때입니다. 오늘 이게 14,000원을 구경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팍 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2,000원에 2,000원, 1,000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갈 것 같아요. 뭐 14,000원과 16,000원 가면 윗골이 달려요. 순식간에 12,000원과 14,000원 흔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조정할 때 누릴목에 사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비율 매도하는 게 낫습니다. 14,000원에 20%, 15,000원에 20%.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니까요. 18,000원까지 가면 이 각도나 바닥에서 대충 더블 정도 나오면 일단 다 팔아봐.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이쪽 갈 때 이제 못 간 무거운 한정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나 다른 것도 같이 보는 이런. 그러니까 SY 축에 예를 들어서 G2파워 보면 여기다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넣든지 뭐 이런 전략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여기도 네. 한전 기술이 무겁게 갈 거라고 봅니다. 요새는 대표되는 우량주 목표 수익률 20, 30%,
중소형주 50에서 100. 묘하게 중소형주 중심으로 큰 게임이 나지 수익률 게임 상대 수익률은 회사가 우량하고 대표성 종목들.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에서 한국항공우주와 AP위성 비교하는 건 똑같습니다. AP위성 더블, 한국항공우주 20%? 이 차이를 여기도 접목시키는 게 어떻겠나. 대신 이번에 대통령이 가면 핵을 뭔가 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옴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거기는 이제 요새 또 보면 LS 일렉트로닉이니 전력설비 관련된 전선주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굴삭기, 두산바켓, 현대, 두산 인프라코 이런 것도 같이 움직이는 게 다 미국 밸류체인들 아니에요. 공장, 미국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쪽 세계 아시는 분은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이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네. 알리바바하고 조지아가 이렇게 경계선은 붙어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현대차 공장이 있고, 여기 조지아의 기아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밸류체인의 SM, 모비스, 한원시스템, 화신, 현대제철,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이 딱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거는 기아 쪽에 전기차 신공장. 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자동차 부품에 내연 석유를 갖고 있는 배기가스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트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전기차 부품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SL 화신입니다. 그리고 현대공업이고요. 그래서 이 많은 중에 요 세 가지를 찍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화신도 만만치 않게 가고 있어요. 이 현대공업, 이 화신도 보세요. 주가 이게 많이 올랐죠. 그죠. 네. 오늘 하루 만에 진폭입니다. 14,000원 갔다가 13,000원 갔다가 16,000원 갔다가 변동성 끝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 이건 13,000, 4,000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간 외에 현대공업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오늘 이거 무조건 때리는 날이었습니다. 상한가, 요새 시간에 상한가 치면 바닥에서 올라온 거는 일단 때리고 밑에서 걷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8,000원 단에서 지지할지 7,500까지 요거는 뭐 그 재반 상황에 따라 변동 500원은 못 맞추겠는데 눌림목 때 다시 사면 아까 현대차 고속 충전 이게 계속 트렌드가 될 거고 충전이 될 거니까 계속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한 3개월 정도 주도주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제 AI 칩봇 얘기 안 하잖아요. 네. 로봇도 얘기 안 하죠. 어느새 좀 쏙 들어갔죠. 예. 이제 그게 대타. 네옴하고 전기 충전하고 사우디에서 얘기하는 핵을 푸는지 요거를 들여다보는 게 4, 5, 6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아닌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바이오 쪽은 보지 않으세요? 바이오 종목들이 또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랬었고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올 거다라는 판단이 서는 듯도 한데 어떻습니까? 셀트리온 삼형제만. 다시 회장님 오셨잖아. 네. 그러면 이제 또 뭔가 하시겠죠. 이번엔 진짜 합병을 하든지. 그리고 근데 매출단 안 나오는 요새 네이처셀이 그 분위기를 박살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출단 나오고 구제약주이거나 뭔가 실적이 뒷받침되는 걸 바이오에서 하셔야지 옛날 미래 성장성만 갖고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바이오주가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요? 저는 그런 에너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기존 주도주가 무너지면 모를까. 간단히 얘기해서 IT도 무너지고 2차 전지도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롱숏으로 이제 바이오하고 화장품이 연결되면 혹시 모를까. 줄기세포 네. 그리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돼요. 바이오가 끌고 가려면 원격 진료, 의료 민영화. 이건 내년 총선이 법률 에너지거든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법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최근에 바이오 쪽보다 우리가 그 가다에서
그 스마트 헬스케어 쪽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 오히려 바이오보다. 그러니까 구제약주는 오히려 셀트리의 삼형제가 낫고 납복하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법률 변화에 의료 민영화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이게 또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에 의료 로봇도 연결시키고 있고 스마트 헬스케어로도 연결시키고 있고 같이 붙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한다면은 이지케어텍,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 휴렉소. 지금 뷰노나 루닛은 너무 급등해서 안 돼요. 네. 이거는 요번에 뭐 미국 같이 들어간다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이미 한 게임 벌써 암흑해 해갖고 벌써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제외.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겠나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저희가 이제 한 주 뒤에 만날 거잖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미국의 3월 CPI가 발표가 됐고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하향, 그래서 시장이 약간은 환호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점에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매매를 짜면 지금 낸 수익도 잘 지키고 앞으로 수익을 더 잘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요, 대표님? 예, 지금 나스닥 선물 보니까 100포인트 올라요. 115.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짜리가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야외 선물은 지금 벌써 335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357은 못 뚫을 것 같아요. 337이요. 네. 요게 환산 지수가 2,570입니다. 2,600은 340을 뚫어야 돼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7자 가까이 되고 1,000만 주 이상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5.0이라는 거는 잘못하면 3일치기예요. 3일치기요? 네. 3일 정도, 2, 3일 정도의 에너지. 그 정도 5.0이라는 수치가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5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해야 돼요. 그럼 이제는 시장을 보는 눈이 어떻게 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연준 위원장 입에 갈 것 같아요. 근데 5월까지는 0.25%포인트 인상할 거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움직임인데요. 근데 예. 우리가 바라본 거는 금리 인하 곧해. 그래서 그쪽 에너지, 빅테크가 그런 에너지에 연동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을 하더라도 이제 끝이야. 거의 다 왔어. 그리고 금리 후반부에는 인하. 하락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네. 그거 초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빅테크가 못 가요. 그럼 우리 빅테크가 못 가죠. 우리 삼성전자 위가 갇혔어요. 감산 효과로 요거로 땡이에요. 네. 그러면 선별화 과정이 나와요. 구체적인 게 뭘 줄이고 뭘 늘리고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DDR5 연결고리만 특화돼서 가요. 그러니까 선별화 과정이 필요한, 이게 지수 딴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IT는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편한 새로운 주도주로 가시는 게 어떻겠나. 우리 대통령 미국 갈 때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걸로 가시는 게 속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깊은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